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올해 여러분들과 함께 병영 독서 코칭을 진행하게 된 최혜윤 강사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실 수 있는데요. 병영 독서 코칭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 얼굴을 보시기보다 PPT와 또 지금 가지고 계시는 매뉴얼을 주로 보고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병영 독서 코칭의 진행 단계별로 필요한 수행 업무와 또 절차를 설명해 드리고요. 이후에 매차 시에 작성하시는 결과 보고서, 그리고 최종 수업 후에 1회 진행되는 평가, 그리고 진행 중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병영 독서 코칭이 시작이 되면 부대 매칭이 완료되는데요. 아직 부대 매칭이 완료되지 않은 강사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매칭이 완료가 되면 담당 부대와 담당관을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수업에 필요한 내용을 협의하셔서 사전 협의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부대에서 참여 장병 모집이 완료가 되면 이 명단을 요청을 해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업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수업이 시작이 되면 출결 관리에 힘써 주셔야 되는데요. 출석부 작성과 관리는 주로 담당관님이 담당을 하시게 돼요. 하지만 이제 강사분들도 이제 가능한 장병들의 이제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도중 이탈 인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작 전에 항상 이 출석부를 관리를 함께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신청한 장병 목록과 다르게 출석률이 너무 저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시고 이 특이사항과 그다음 원인들, 이거를 이제 결과 보고 하실 때 함께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의 목적이 건강한 병영 내에서 이제 독서 문화를 확립을 하고, 그리고 또 평생 독자 양성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 열정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료 후에는 참여 장병과 그리고 이 담당관을 대상으로 독서 코칭 만족도와 강사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이후에 소감문 작성과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행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인터뷰를 요청받으실 수 있으니까 매차 시에 인상 깊었던 내용을 항상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연임 강사분들도 계시겠지만 신임 강사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비대면 수업이 진행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년보다 또 진행에 관련된 내용이 절차가 많이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가 또 새롭게 느껴지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 도서관 협회에서도 궁금하신 내용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도움을 분명히 주시겠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의지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담당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긴밀하게 소통하실 수 있도록 연락 수단을 교환을 하시고 사전 협의를 위해서 먼저 연락을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대 위치와 수업 환경을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대면 수업의 경우에는 부대 위치를 확인을 하실 때 일반적으로 활용하시는 그런 지도 앱으로는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없어요. 보안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담당관님을 통해서 이제 교통편과 소요 시간, 그리고 정확한 주소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외부 강의가 많은 부대의 경우에는 별도의 강의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대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제 보통은 교회나 강당, 그리고 도서관, 식당에서 강의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픈된 공간이었던 복도에서 진행을 했던 경우도 있고, 체육관에서 의자가 없이 바닥에 장병들이 앉아서 강의를 진행을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업 장소가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수업 환경에 따라서 강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수업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전에 꼭 이 환경에 대해서 담당관님과 충분히 말씀을 나누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업 내용상 책상 배열이 적합한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 참여 장병 수에 비해서 이제 수업 장소의 크기가 또 적당한지, 그리고 이제 강사
강사와 장병들이 이제 수업 장소로 이동을 하실 때 동선은 또 적절한지 또 세부적으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대면 수업을 이제 혼합해서 하시게 되면 특별히 이제 기자재 점검을 더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필요한 기자재 목록을 먼저 강사분들께서 선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부대 내에서 지원 가능한 기자재가 사양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용법에 관련해서도 이제 미리 같이 숙지를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업 환경 체크리스트인데요. 매뉴얼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수업 전에 꼭 체크하시고 수업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활동이 많은 경우에는 책상 배열이 자유로운 것이 좋은데요. 장병들이 둘러앉을 수 있는 큰 책상이 있거나 아니면 의자를 좀 배치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장소가 좋고요. 외부인용 노트북이나 강의 자료를 포함한 이제 기록용 저장 장치, 외장하드를 반입을 하시면 좋은데, 반입이 간혹 안 되는 부대나 또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한 부대도 있습니다. 이런 절차도 확인하셔야 되고, 또 노트북에 저장해둔 강의 자료가 당일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사본을 반드시 준비하시는 것이 좋고, 외장하드 반입이 만약에 절대 안 된다 하시면 미리 담당관님의 메일로 자료를 보내두시거나, 아니면 이제 CD에 이제 그 자료를 미리 기록해서 가시는 등 이제 사전에 꼭 방법을 의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비대면 수업을 원하는 부대도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만약에 비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실시간 진행인지 또 아닌지에 따라서 필요한 준비가 달라집니다. 실시간 수업은 줌과 구글 미트, 웹엑스, MS 팀즈 같은 주로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시는데, 이제 보안상의 이유로 특정 프로그램은 승인이 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활용하시는 이제 프로그램을 담당관님과 의논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실시간 비대면 수업인 경우에는 이제 장병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고 카메라를 통해서 이 현장을 이제 송출하고 또 강사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가장 좋은데, 이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장병들이 개인 휴대폰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럴 때 단점은 뭐냐면 군부대이기 때문에 보안상의 이유로 카메라가 다 꺼져 있어요. 그럼 굉장히 어떨까요? 벽을 보고 강의를 하는 느낌이 들겠죠. 이럴 때는 최소한 이제 그 장병들이 자신의 이름과 계급이라도 이렇게 설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한 공간에 모여 있게 되면 이제 마이크가 울리거든요. 그럼 이제 당황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음소거를 부탁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발표를 하는 장병들만 음소거 해제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의 묘가 좀 필요합니다. 비실시간 수업의 경우에는 이제 강사가 사전에 강의 영상을 녹화하고 또 편집해서 부대에 전달하는 방식인데요. 이때 영상을 어떻게 녹화하고 또 편집하고 전달할 것인지 이런 강사의 고민 외에도 또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 분위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네이버 밴드 같은 커뮤니티를 개설을 했고, 그곳에 강의 영상을 몇 차씩 업로드하여서 소통을 하였습니다. 또 영상에서는 이제 토의나 토론, 질의응답 같은 상호작용 시간이 빠지기 때문에 약 1시간 정도의 영상 자료를 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상호작용이 빠지는 대신에 장병들을 1시간 동안 영상 앞에 주의 집중해 주시는 그 고민이 굉장히 필요한데, 강의 시청 전후에 활용할 수 있는 독서 전후 활동 키트를 꼭 반드시 제작하셔서 제공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면과 마찬가지로 수업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기자재 점검을 필수로 수업 전에 진행을 해주셔야 하고, 또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강사와 담당관이 모두 숙지해 주셔서 그 수업 중에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첫 시작일이 정해지시면 보통 수업 일정은 2주 간격으로 동일한 요일 그리고 또 동일한 시간에 진행이 되는데요. 담당관과 협의하셔서 매 차씩 정확한 일정을 미리 정하시고 전파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면은 2시간 수업을 진행을 하고, 말씀드렸듯이 비대면 수업은 1시간 수업과 별도의 활동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대 훈련이나 급작스러운 사건으로 당일 수업이 취소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장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바로 이제 수업이 취소된 경우도 있었어요. 이럴 때 좀 이제 답답하시고 화도 나시겠지만 이제 미리 사전에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부대의 상황을 배려해 주시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장병들은 보통 이제 개인 정비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개인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18시부터 21시까지 약 3시간 동안 부여가 되는데 이 시간에 수업 관련된 안내를 하시거나 실시간 소통이 필요한 경우 이 시간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첫 시작일은 가능한 빨리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대 훈련이 중간에 막 한두 달 경우도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첫 수업을 빨리 시작을 하셔야 올해 안에 6차시 수업을 마무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군부대 출입해 보신 강사분들 혹시 계신가요? 손 안 드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위치를 알아서 우리가 정문까지 가더라도 이게 끝이 아닌데요. 미리 출입 신청을 위해서 강사 정보를 또 그 정보를 전달하시고 등록을 해야 하고 또 차를 가지고 가신다면 차량 정보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특히 출입을 하실 때 주민등록증이나 여권과 같은 신분증이 없으면 출입이 안 되고요. 보안교육이나 서약서 작성 그리고 따로 면담이 필요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여유를 두고 도착하셔야 되고 첫 차시인 경우에는 환경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유를 두고 일찍 도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이제 메르스가 있을 때에는 앞에서 건강 체크까지 하느라고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부대 내 인솔자가 도착을 하셔서 인솔자와 함께 수업 장소까지 들어가시면 되고 또 만약에 이제 수업 전에 이제 지휘관님과 면담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이 부분은 이후에 이제 담당관님과 의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내용을 협의가 끝나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사전 협의서를 작성을 하시고 한국도서관협회에 제출을 하시게 되는데요. 사전 협의서는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앞에서 안내 받으셨죠. 이제 기본 사항을 적으시고 프로그램 운영 개요를 적게 되시는데 이 매뉴얼은 6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사전 협의서 내용을 보시면 강사든 담당관이든 혼자 작성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내용을 강사와 담당관이 긴밀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세한 작성 요령은 파란색 글씨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식 외에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파일을 통해서 첨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67페이지를 보시면 회차별 운영 내용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도서명이라고 적혀 있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선정된 희망 도서를 차시별로 기재를 하시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수업을 계획하시는지 그 수업의 간단한 내용과 방향을 적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준비물을 추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코로나가 아직 종식이 완전히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대면 수업에 대비해서 그 가장 하단에 프로그램 운영 점검 사항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를 확인해 주시고요. 이 사전 협의서를 강사와 담당관이 함께 협의하고 작성했다는 의미로 양쪽에 그 서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앞서 안내해 주셨던 절차에 따라서 홈페이지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대에서 참여 장병 모집이 완료되면 강사는 이 명단을 꼭 요청을 하셔서 그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단순히 인원만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참여 장병들의 독서 수준은 어떠한지 그리고 장병들의 성격이나 성향 그리고 특이사항을 꼭 물어보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군대의 특성상 계급이 섞여 있으면 토익 토론 수업을 할 때 약간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제 간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병사들만 있는 경우 이때 수업의 분위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의 준비 방향과 내용이 달라져야겠죠. 이런 경우에는 모두먼을 전략적으로 배치를 하시거나 그리고 분위기를 풀어줄 수 있는 활동을 준비하는 등 그 모임 구성의 그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제 비대면 수업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당관님의 의견 외에도 커뮤니티 소통 기능을 통해서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장병들의 특성을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직접 연락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커뮤니티 내에서 먼저 이제 초대 코드를 발급을 하시고 담당관님을 통해서 가입을 유도하시면 됩니다.
첫 수업이 시작이 되면 강사는 이제 매차시 수업을 안내하고 그리고 진행하고 결과 보고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수업 준비가 잘 되었는지 자가 진단을 하시고 그리고 대면 수업의 경우에는 자신의 건강 체크를 하는데 만약에 출발 전에 열이 나신다, 건강상 이상이 있으시면 즉시 담당관님에게 알리고 그리고 이제 일정을 변경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또 이제 이 도서와 관련된 자료를 올리면서 수업 안내를 직접 하실 수가 있는데 커뮤니티에 관련된 첨부 자료를 통해서 기대감을 높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담당관님을 통해서 수업 안내를 해주셔야 하고요. 출석부는 담당관이 작성하고 또 관리하시겠지만 매차시 출결은 꼭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훈련 상황에 따라서 당일 늦게 오거나 일찍 나가는 장병이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고요. 결석한 장병이 있으면 그 이유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차시 수업 후에 강사는 결과보고와 강의 확인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양식과 작성 요령은 매뉴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모든 차시 종료 후에 소감문을 작성하거나 말씀드렸듯이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해서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상 깊은 사례는 매차시 종료 후에 꼭 자료를 모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독서 코칭 결과 보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셔가지고 이 확인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양식은 다음과 같이 제공되는데 74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수업에 참여한 장병의 총 인원은 출석 부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수업 도중에 이탈한 장병이 있더라도 이 인원을 포함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저하게 적은 경우에는 이 사태를 꼭 파악을 하시고 도서관 협회와 그리고 담당관과 협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서 이희영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테지만 이제 수업은 도입과 도서 이해 및 확장, 내면화,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각 단계별로 활동했던 내용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계별로 이제 시간별로 활동했던 내용과 그리고 수업 준비물 또 그리고 뭐 활용했던 자료들 또 실제 수업한 분위기와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실제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평가에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장병들의 반응이 좋았던 수업 활동 그것들 정리해 주시고 특이사항을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즉시 처리해야 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자에 별도로 즉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진행 방식에 따라서 사용한 플랫폼 종류와 활동지 그리고 활동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프로그램 물품 항목에는 사용된 보조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보통 PPT와 인쇄물 등이 포함되실 수가 있고 구글 설문, 네이버 밴드, 화상회의 프로그램 이런 것과 같이 특정 프로그램을 보조로 사용한 경우에 함께 기입합니다. 담당관이 해당 회차 수업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출결과 수업 내용, 애로사항 그리고 좋았던 점과 특이사항을 직접 기입하시는데 중요한 게 이제 활동 사진의 경우는 현장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2장을 첨부하시면 되고요. 현장 사진을 첨부하실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비대면인 경우에는 이제 화상회의나 녹화 영상의 화면을 캡처하셔서 첨부하시거나 또 사용하셨던 자료를 첨부하시면 되고 만약에 비대면 활동 시에는 체험 키트를 아까 발송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체험 키트를 발송하셨다는 증빙 자료를 꼭 사진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 수업 시에 만약에 촬영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담당관님과 꼭 협의를 하셔서 사전 협의서에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5차시 또는 6차시 종료 후에 담당관과 또 참여 장병을 대상으로 독서 코칭 만족도와 강사에 대한 평가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준비하고 진행을 하신다면 그 진심은 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영 독서 코칭 진행 유의사항을 제가 매뉴얼에도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수업을 준비를 하셨더라도 그 당일날 어떤 사건에 따라서 당황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매뉴얼에도 제가 사례로 적어 두었습니다. 만약에 준비하셨던 수업 자료를 당일날
활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빔 프로젝터가 고장이 난다거나. 그런 경우에를 대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동안 PPT 없이도 수업이 가능한 그런 수업 자료들을 꼭 준비를 해 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당일 이동이 많은 당일 이동이 많은 그런 수업의 경우에는 이 인원을 미리 파악을 해두셨다가 이 인원들의 좌석을 문과 가까운 곳에 배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유인물을 따로 정리해 주시는 편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술이나 폭발물, 장병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불온 도서들, 이런 것들은 반입이 되지 않으니까 참고 도서로 활용하시더라도 담당관님과 꼭 확인을 하시는 편이 좋고요. 그리고 강의 내용 중에 특정 종교나 또 정치적 입장이 들어간다면 누군가는 불편해할 수가 있겠죠. 강사는 항상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밖에도 이제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지만 그때 담당관님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고 대처하신다면 잘 넘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담당관 매뉴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